안녕하세요. 시청 부탁합니다. 요즘 인도인들은 국산 무기 결함에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10월 2일 인도 언론 이코노믹 타임스는 인도 육군이 인도 중국 국경 바로 앞인데 라다크 전방 지역에 K9을 배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라다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라다크 지역에도 최초로 K9이 도입되면서 인도는 국경 지역에 한국 무기를 쫙 깔아준 거 아니냐고 인도 측에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인도는 한국 무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한국 수입이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자국산 무기 뻘짓을 하자 인도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도 언론인 익스프레스는 9월 28일 인도 육군의 현대화 계획에 맞춰 자국산 무기가 개발 진행 중에 있지만 시험 과정에서 큰 결함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견인 곡사포 최대 3,600만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국방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고급 견인 곡사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인도 육군 중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국 무기의 국산화를 거듭 강조할 만큼 견인 곡사포 개발은 인도 국방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견인 곡사포 개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여름 인도는 사막에서 견인포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름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인도에서 무기 들이고 오늘 경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 국산 무기는 테스트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인도 6번 축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견인 곡사포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하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지금까지 인도 6번의 무기 도입 중 한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진행된 K9이 가장 성공적인 평가했습니다. 유일하게 스케줄에 맞게 도입된 무기는 한국산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인도 군사 매니아는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냥 현대 무기 수입하면 안 되냐면 차라리 한국 무기를 받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빠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관료와 기업의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악평이 잦아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져 멀쩡한 무기도 현지 생산에 들어가 하자 투성이로 연락하죠. 반면 한국은 정해진 스케줄을 맞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고산악 지형이 많아 극단적인 테스트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더울 때 산악에서 기동성 테스트를 완료한다면 전 세계 어느 지역에 내놔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 때문에 분노한 건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 군용차를 도입한다. 한바탕 들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필리핀은 국북경 기차의 민수용 차량을 약 70대 도입했습니다. 이제껏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K511이나 K311DMF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산 민수용 차량을 군용 트럭으로 구입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는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 차량을 단종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군수용 트럭 구입 사업을 진행하며 기아가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을 달아주길 원했습니다. 기아는 가뜩이나 환경 규제 때문에 차량을 단종시키는 마당에 필리핀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 주 때문에 기아는 필리핀 사업에서 탈락하게 됐고 중국은 어부지리 격으로 필리핀의 차량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 군사 매니아들은 중국산 차량과 한국산 신형 군용 차량 사진을 올리며 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필리핀과 무종의 협의를 하고 차량을 기증했나 본데 분명 일부는 필리핀 현지에 도착 당시 결함이 있었다. 이 차량은 민수용 차량으로 기아 KM450보다 훨씬 작으며 상업용 서부나 픽업 트럭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죠. 필리핀에서 애초에 한국산 군용차는 판매가가 맞지 않았는데 환경 규제 탓을 하면 정신승리 중이거나 중국과는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인도 해나 옛날 싫다면서 한국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작년 6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양측 본인들이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측은 경력을 추가로 동원하고 심지어 인도는 전면 전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한 달 뒤인 작년 7월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인도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에 중국군이 철수한 K9 자주포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중국 CCTV는 자신들의 자주사인 TLC 고모야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비전들은 크게 비웃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대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고 발사했다는 분진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 치아까지 가려질 정도였기 때문에 K9 자주포의 사격 영상을 본 광고에 전화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껏 자국이 개발한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고 써버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K9 형편 자국산 신형 자주포와 비교하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신한군 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카탈로그 데이터 우수할 뿐 중국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기사는 K9은 중국 필즈 공원 자주포보다 사거리 발사속도 청량에서 열세고 무엇보다도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성능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90견인 곡사포로 K9 20대 파괴될 정도로 허술하지만 일부 구간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 이전받기 위해 억지로 K9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이런 비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죠.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군은 K9 레몬으로 북한군을 파격했고 터키는 K9을 수입하면서 부품과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또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는 독일 제품과 비교해 한국산을 선정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K9을 졸업했지만 인도 언론은 K9 중국산 자주포와 거의 일단 서로 싸워서 중국산 모두 K5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인도 언론에 의하면 인도로 수출된 한국산 K9 자주포 10대와 파키스탄으로 수출된 중국산 파트 0536 카슈미르에서 밤부터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K9 10대는 파키스탄 측에 큰 피해를 입힌 반면 중국산 필지 고모는 표적을 못 맞추고 계속 한 곳만 소화됐습니다. 앞서 소개한 중국산 자주포 영상을 보면 당신도 얼른 K9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군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는 사진과 인도군의 K9 자주포 기도하는 사진을 배제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우수하니 K9 자주포를 추가로 500대 더 도입하고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역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맞서기 위해 한화 디펜스 K9 자주포 바지락 40문을 추가 주문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기사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자주포에 탑승한 사진도 실렸습니다. 중국이 국뽕에 취해 한국산을 날조해도 실전에서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사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